찾아와 주셨습니다. 예. 오늘 해주실 이야기, 근데 제가 지금 키워드를 봤어요. 예. 근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 되네요, 오늘 이야기가. 불비님이 정해주세요. 이거 어떡하지? 네, 일단은 말하고 가죠,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네네. 오늘 키워드는 네. 사이코패스입니다. 근데 사이코패스가 네. 우리 주변에 없는 이유. 그치. 왜냐면 네. 사이코패스가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없었잖아요. 없죠. 그쵸.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있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 주변의 선배라든가 아니면 지인들이 제가 열심히 이렇게 묻고 다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를 이뻐해 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좀 도와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내 후배 중에 내 친구 중에 하면서 이렇게 다리도 놔주고 막 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실제로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충분히 얘기를 듣고 이제 지인분이 저한테 말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지금 차를 파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지만 전직 자동차 영업사원 중에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가장 돈이 많으신 분일 것 같아요. 현재는. 그분이 2008년쯤에 겪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올해 나이가 49이시래요. 그러면은 2008년이면은 한 15년 전이니까는 한 30 몇 살입니까? 아무튼 뭐 중반 초반 이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겪은 일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집안 환경이 조금 많이 어려웠대요.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근데 돈은 필요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입담은 좀 좋고 해서 돌고 돌아서 자동차 영업을 20대 중후반부터 시작했대요. 좀 빠른 나이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굴러굴러 먹다 보니까 2번의 이직이 있었고 3번째 직장으로 이제 모 브랜드의 대리점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참고로 지역은 저희 지역은 아니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요. 영업 조직은. 근데 이거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약간 수직적인 분위기잖아요.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이렇게 해서. 근데 자동차 영업사원 조직은 수평적이에요. 선후배가 있긴 하지만 각자 벌어서 각자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이 팡팡 튀어요. 완전히. 그래서 개판 5분 전인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 3번째 들어간 직장은 딱 들어가 보니까 완전 각기 플레이였대요. 그냥 조금도 구심점이 있어서 뭉치는 거 없이 철저하게 개인 플레이인 그런 매장이었는데 어찌됐건 들어갔으니까 본인이 막내고 나이상으로 막내가 아니었어도 본인이 막내니 뭐 쓸고 닦고 굳은 일 있으면 본인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거기서 한 2년쯤 다녔대요. 2년쯤 흘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분을 똘비라고 하고 이 똘비 이분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2명 있었대요. 회사에서. 한 명은 자기 팀 팀장님이셨고 이분을 철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나이로 막내 30살짜리 막내가 하나 있었는데 얘를 뭐 민이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 철이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봤을 때 완벽에 가까운 그런 분이셨대요. 진짜 좋으셨대요. 사람이. 차도 되게 잘 파시고 고객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했고 직원들하고도 원만했고 또 자기도 진짜 많이 챙겨줘서 이 매장에서 본인이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었고 근데 문제가 이 30살 먹은 민이란 놈이었대요. 얘는 진짜 나이가 막내인데 완전히 아나무인해. 본인이 미니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데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막내야 본인을 그렇게 불렀을 정도니까 위아래가 물론 없는 회사라지만 나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좀 서로 예의에 많이 벗어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막 나가는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사건의 발단이 뭐가 있었냐면은 아침에 우리가 이제 조회를 해요. 대부분의 그 자동차 매장은 조회를 마치면 영업사원들이 3, 4, 5 나가서 담배를 이제 피면서 커피 한 잔씩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놀아요. 근데 여기 매장 같은 경우가 보통 자동차 매장 그러면은 빌딩이 있고 빌딩 1층에 자동차 매장이 있는 걸 많이 상상하시겠지만 간혹 이런 매장도 있어요. 그냥
부지를 대표가 매입을 해가지고 단층짜리 딱 건물 올려갖고 운영하는 매장들도 있거든요. 여기가 그런 매장이었대요. 그래서 단층짜리 자동차 매장이 있었고 우측으로 고객 전용 주차장이 있었고 담벼락이 쳐져서 매장 뒤편으로는 작게 공간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는 바깥에서는 안 보이고 영업사원들이 담배 피고 그 다음에 가끔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뒤뜰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발바리를 한 마리 묶어놓고 대표가 키웠대요. 어디서 주워온 발바리를. 뭐 영업사원들이 자주 들락날락 하니까 사람도 되게 좋아했고 뭐 밥도 줘가면서 그렇게 키우는데 아침 회의만 끝나면은 이 막내 30살짜리 민이라는 놈이 그렇게 약 올린다는 거예요. 이 발바리를. 간식을 줄 것처럼 하다 안 주고 괜히 이게 코 팍 튕기고 집 안으로 숨으면은 목줄채 끄집어 내갖고 또 코를 탁 튕기고 아이고. 이거를 본인이 입사해서 2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출근하면은 그렇게 약 올리고 논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애정 표현일 수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보는데 좀 싫더래요. 그래서 한 1년쯤 넘었을 때 한번 얘기는 했었대요. 아니, 저희 민 과장, 이거 말 못하는 짐승을 왜 이렇게 약 올려? 그러지 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도끼눈을 치켜뜨면서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뭔 상관인데 이거 과장인 게요? 아니잖아. 근데 왜 신경 써? 남의 일은 신경 꺼. 이렇게 말하니까 또 할 말도 없고 대표님한테 가갖고 쪼르르 이르자니 또 본인 모양새도 이상하고 대표도 알기야 알 것이고 다른 선배들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있어야겠다 하는데 2년쯤 됐을 때 통쾌한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걔가 물어버린 거예요. 미니를. 그래갖고 미니가 손에서 피가 찰찰찰찰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 가서 광견병 주사 맞고 뭔 주사 맞고 손에 붕대 감고 찢어진 데 꼬매고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통쾌했죠. 그리고 팀장도 이제 통쾌하면서 그래 저렇게 못살게 굴면은 한 번은 당할 줄 알았다만 참 저놈 성격상 또 사고 안 치나 모르겠다 팀장이 글더래요. 그래서 팀장이 설마요 사람가 지가 한 짓이 있는데 또 가갖고 뭐 딸을 몽당구로 패겠어요 어쩌겠어요. 에이 그랬더니 아 정말 저거 또라이야. 아 저런 놈이 나가지도 않고 계속 붙어있냐 저거. 뭐 아무튼 쌤통이다 그러고 말았는데 이틀 정도 지나고 아침에 딱 출근을 했는데 발바리가 해제돼 있더래요. 그냥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넌 게 아니고 해제돼 있더래요. 아침에 나왔는데 난리가 나 있더래요 뒷뜰이.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 매장이다 보니까 고객 전용 주차장 매장 안에 이런 데는 CCTV가 다 있는데 뒷뜰에는 CCTV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표가 아침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대표가. 왜냐면은 이 발바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모습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대표가 이 뒷뜰로 들어올 수 있는 각도인 CCTV를 다 돌려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은 CCTV가 이렇게 고정형으로 막 원통 같은 거 안에 들어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카메라식으로 노출이었는데 카메라가 다 틀어져 있던 거예요, 안 보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는 한참 전부터 틀어져 있었던 거더만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그래 얘가 손을 물리기 전부터 틀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치지만 참 누가 그랬냐 우리 혹시 영업사원들 중에 있냐 얘기를 한 거예요. 영업사원들이 이제 막 같이 욕을 하죠.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말을 하면서 미니를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손을 물렸고. 그러니까 미니가 아침에 손살을 치면서 아니 왜 날 보냐고 내가 뭐 미친놈이냐고 내가 왜 쟤를 저렇게 하냐고 내가 진짜 억한 마음이었으면은 그냥 후드로 패가지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했으면 했지 저건 아니지 않냐고 내가 미친놈이냐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가 도끼눈을 뜨면서 진짜 너 아니지? 나 이 근처에 다른 상가 CCTV랑 다 돌려볼 거야 지금. 너 어저께 매장 클로징한 이후로 이 근처 온 일 있어 없어? 그러니까 미니가 저 없어요. 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오케이 알았어 의심해서 미안한데 상황 자체가 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좀 이해를 해줘. 그리고 대표가 진짜로 그 근처를 다 뒤지고 경찰에까지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일로 경찰분들이 한문 수사를 한다든가 그러진 않아요. 신용은 몇 번 하더라도. 그래서 대표가 영업사원들을 대동해가지고 근처를 다 뒤지고 볼 수 있는 CCTV를 다 봤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대요. 대표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렸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미니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증거도 없으니 오히려 대표는 더 약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반년 정도의 시간 동안 미니는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결국 퇴사를 하게 돼요. 미니가 퇴사를 이제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참 아나무인인 놈 하나 드디어 나갔다. 하늘나라로 간 발바리는 미안하지만 발바리가 그래도 우리 매장에 평화를 줬다 가면서 막 이런 얘기하면서 미친놈 저거 잘 나갔다 하는데 이제 그 미니가 나가고 다들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한 달이 채 못 됐을 때 회식을 하고 즐겁게 술을 마시고 집에 갔다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직원 한 명이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각이네. 지각하면 벌금 내야지. 벌금 제도가 있었대요. 그러고 있는데 보통 지각을 하더라도 10분, 20분 그 이상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를 한다든가 내일 못 나간다 얘기를 하는데 전날까지 술 먹고 잘 놀았는데 못 나온다. 술 먹고 꼬랐구나. 근데 술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하는데도 10시, 11시가 됐는데도 연락 한 통 없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막 했는데 전화가 안 되다가 오후 늦게 연락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어저께 술을 먹고 헤어져갖고 가는 길에 뻑치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넘어지면서 그 모습을 봤는데 모습이 영락없이 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뭐하고 하니라고 내가 솔직히 정신 없었다고 이런 얘기를 전에 듣게 됐는데 막 섬뜩 하더래요. 미니라는 놈이 참 미친놈인 줄 알아서 이런지 몰랐다. 그래서 당연히 신고를 했고 미니라는 애가 당연히 조사를 받게 됐죠. 근데 미니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대요. 근데 미니가 살고 있는 집도 CCTV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때가 2008년도니까 예전이잖아요. CCTV는 있었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집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경찰 쪽에서는 뭐 기지국을 뭐 해가지고 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하지만 이게 사실은 뒷모습 실루엣만 보고 미니라고 찍은 거였기 때문에 사건이 좀 지지부진한데 미니는 그때도 되게 억울해했다고 전에 들려오더래요. 근데 미니하고 지금 뻑치기를 당한 이 사람하고는 글쎄 내가 모르는 원한 관계가 좀 있었나? 아니면은 우리 때문에 본인이 퇴사했다고 여겨가지고 한 명 한 명 복수하려고 저러는가?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장에까지 경찰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민이라는 사람과 직원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가더래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크게 민이가 그럴 이유는 없는데 참 이상하다 하는데 본인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민이가 받았대요. 민이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형 잘 지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목소리가 나긋나긋하냐 그래서 우리야 뭐 늘 똑같지. 그랬더니 아니 형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돼요 형.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말이야. 그랬더니 형 알잖아요. 내가 다른 선배들은 내가 별로 통하고 싶지도 않고 형하고는 나하고 뭐 특별히 트러블 없었잖아. 형 내가 진짜로 뭔 범법자도 아니고 내가 왜 항상 멍멍이가 죽은 것도 나 때문이라고 그러고 저 양반 머리 터진 것도 나 때문이라고 다들 나한테 왜 그래? 형 나한테 말을 좀 해줘. 내가 뭘 잘못했어? 왜 그래 다들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 마. 내가 가운데서 뭐라도 내가 찍소리도 한 거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난 너라고 의심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다른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봐. 네가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얽히기가 싫었대요. 거기서 평상시 네가 이 말 하면은 다음 뒤통수 깨진 사람이 본인일 것 같았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글쎄다. 난 너랑 일할 때 그래도 난 재밌었어. 네가 맨날 그냥 뭐 먼발 족발 찾으면서 욕하는 것도 재밌었고 근데 모르겠어. 왜 그런가. 난 몰라. 그냥 얘기하니까 형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참 고맙네 형. 나도 이제 30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뭐 나이 먹는데 이 꼴을 왜 당하나 모르겠네 형. 아이고 알았어요. 나중에 소주 한잔 하게요. 끊더래요. 그래서 끊고 얘가 진짜로 한 게 아닌 거 나한테 전화해서 왜 그러지. 아니 다음 타겟이 난가 엄청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쪼르륵 달려갔대요. 팀장님. 그러니까 야 똘비야 왜? 방금 미니한테 전화 왔었어요. 그러니까 미니? 왜?
뭐라고 그러대? 그래가지고 열애저래 해가지고 억울하다고 그랬더니 억울은 개뿔 지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그러지. 근데 걔가 안 한 걸 수도 있고 사실은 알 수 없는데 항상 왜 모든 정황이 그냥 진짜 업보야 업보 뭐 어쩔 수 있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나 무서워요 팀장님 얘기를 하니까 뭘 쫄아. 야 넌 체격도 좋고 그냥 제껴버려 오면 쫄지 말고 머시마가 그냥 술 먹고 이렇게 뒤통수만 맞지 마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그 이후로 다른 직원이 다친다든가 별다른 일 없이 한 반년 정도 이상이 또 흘렀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잊혀져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 팀장님하고 이제 그 미니 일 관계로 상담을 좀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연이 조금 더 닿아가지고 이 팀장님이 다른 이제 선행들 하는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똘비가 봤더니 봉사활동 동호회를 2개 정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사람 괜찮고 봉사활동 동호회도 하시고 참 괜찮은 분이다. 근데 이 똘비라는 사람도 이런 봉사활동 같은 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물어봤대요. 팀장님 봉사활동 그거 하면 뭐 합니까? 그랬더니 막 뭐 또 하고 뭐 또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활동하는 단체 2개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 동호회였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인터넷 동호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는 거 2개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야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면은 너 혹시 교회 다니냐?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지금 종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굳이 너를 전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한번 교회도 다녀보고 해봐라. 좋다. 우리 같은 영업하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곳은 한 군데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그러 보자고 얼떨결에 대답을 하고 일요일날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 나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 동아리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썩 나쁘진 않았대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점심도 먹고 사람들하고 인사도 사람들이 참 좋았대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교회 아니었고 정상적인 교회였고 진짜 정상적인 교회였고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을 여러 번 나갔대요. 교회에 거기서 하는 봉사활동을 여러 번 나갔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만족감을 찾는데 사람이라는 게 좀 그렇대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호기심이 있었죠. 막상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빡셌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하다 보니까 힘들더래요. 쉬엄쉬엄 하고 싶더래요. 근데 아무래도 어떠한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연락도 오고 이래가지고 조금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팀장님이 하루는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 요즘 이렇게 안 나와. 얘기를 하니까 요새 뭐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자식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뭐라고 했냐 이런 일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호기심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도와주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할 말 없으니까 죄송하다고 솔직히 얘기했대요. 하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조금 쉬엄쉬엄 할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이 순수한 마음 내가 아니까 그래 하면서 오히려 따독여주고 본인을 조금 더 봉사활동도 하고 베풀면서 살 수 있게 많은 거를 옆에서 코칭을 좀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진짜 이분은 천사고 너무 좋다 많이 의지를 했대요. 팀장님한테.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팀장님의 생일날이 된 거예요. 근데 생일을 챙겨주는 매장도 있고 아닌 매장도 있는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도 딱히 생일을 챙기진 않는데 이 매장도 안 챙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똘비는 생일을 아니까 팀장님한테 선물을 하나 이제 드리려고 작은 선물을 했는데 이제 이날 팀장님이 아침 일찍부터 미팅이 있으셔가지고 출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보고 이렇게 있다가 문득 장난을 좀 쳐주고 싶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팀장님이 일정을 대충 들었을 때 저녁 7시쯤 매장에 잠깐 들어와서 서류 정리하고 나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7시쯤 매장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린 거예요.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팀장님이 매장 들어와가지고 이제 서류 정리 뚝딱뚝딱 잠깐 하고 다시 차를 끌고 집으로 출발을 하시더래요. 집이든 뭐 친구 만나 술자리를 가든. 그래서 몰래 똘비가 장난칠 겸 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팀장님을. 쭉 따라가는데 이 팀장님 집이 뭐 서울시를 예로 들면은 뭐 압구정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 따지면. 근데 완전 반대 방향. 뭐 저 밑에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벗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면서 이제 쭉 따라가면서 어디 가시지 이 시간에? 상담 가실 일정은 오늘 내가 없다고 들었는데. 몰라, 따라가 보자 하고 그냥 따라가 봤대요. 왜냐면은 여기서 훨씬 멀리, 아주 멀리 갈 것 같으면은 따라가다 전화하고, 아니면은 어디 가나 한번 보자 해서 따라갔더니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한 15분? 그쯤 얼마 안 달렸대요. 얼마 안 달려가지고 한적한 마을로 들어가시더니 어느 작은 단독주택 쪽으로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부모님이 사시나 하는데 그 마을이 구조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마을 초입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포장된 길 따라서 쭉 한참 들어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고 저수지를 따라서 또 쭉 포장된 길 따라 들어가면 저 끝에 마을이 하나 더 있고 가운데는 농사직관이라고 비어있대요. 근데 그 한가운데 덩그라니 되게 작은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로 들어가시더래요. 막상 이제 와가지고 거의 다 이제 들어가는 거 보고 본인이 약간 멀리 있었는데 이게 선물을 드리면 뭐 하실라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빵 하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딱 세우고 팀장님 하면서 내린 거예요. 그때 팀장님이 삐걱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팀장님 별장이에요? 하니까 야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팀장님 오늘 생일이시잖요. 내가 선물 드리려고 깜짝 선물 준비하려고 따로 와봤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이씨 놀랬잖아 임마. 아이 자식이 진짜 간 떨어질 줄 알았어 임마. 그러니까 그냥 작은 선물인데요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깜짝 놀랬죠? 서프라이즈 맞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는 맞는데 야 이런 식으로 따라오면은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얼마나 나빠. 저 깜짝 놀라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팀장님. 여기 팀장님 집이에요? 별장이에요. 그랬더니 부모님 사시는 집인데 부모님이 잠깐 출타하셔가지고 내 집 좀 잠깐 확인할 거 있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뭐 온 김에 차라도 한 잔 내주세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나 이거 바로 하고 나갈 거야. 나가서 저기 시내에서 커피 한 잔 먹든가 하자. 선물 고맙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선물 드리러 온 거니까 저는 그냥 갈게요 하고 이제 갔대요. 가면서 생각을 쭉 하면서 가는데 그냥 부모님 집일 수도 있긴 한데 집이 좀 작기는 했는데 부모님이 사시기엔 그래도 야 동네 마을은 좋다 주택 좋다 별 생각 안 하고 쭉 가서 다음날 또 일상생활하고 하는데 팀장님도 본인을 대하는 게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고 그러다가 똘비가 그 근처를 또 갈 일이 한 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갈 일이죠. 그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한번 그 마을을 들어가 봤대요. 그냥 왜 들어가 봤냐면 팀장님 부모님이 거기서 어떻게 사시는지도 궁금했고 그냥 그리고 그 마을 안쪽을 쭉 더 들어가서 뭐라도 하나 걸고 나올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쭉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무도 없네. 부모님이 어디 해외 나가신 건가? 이상하다 하고 차를 세우고 내려서 이렇게 집을 봤대요. 집이 이뻤대요. 근데 되게 작은 주택이 이렇게 있고 그 옆으로 조립식 샌드위치 파넬로 지은 창고 같은 게 하나가 있었고 주택은 주택이네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울타리로 이렇게 보통 많이 해놓잖아요. 전원주택은 울타리 나면 넘어가서 안에는 한번 이건 좀 아닌데 볼까? 에이씨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선은 넘지 말자 그래가지고 안 넘고 다시 이제 오는데 그냥 이런데 땅값은 얼마고 이런 게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팀장님
저번 날에 본 부모님 댁 있잖아요. 그런 데는 땅값이 얼마나 해요? 물어본 거예요. 팀장님이. 거긴 왜?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뻐가지고 나도 나중에 돈 벌면 그런 데 집 짓고 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는 몰라, 나도 그냥 부모님이 집이니까 내가 뭘 알겠냐? 너무 집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쁘니까요. 전원주택에 사는 게 저도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열심히 차 팔어. 열심히 팔면은 더 의리의리한 집 짓고 살 수 있어. 하고 이제 전화를 이제 끊으시더래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그 집이 기억에서 이제 가물가물 어느 정도 이제 해져 갈 때쯤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을 한 잔 먹었대요.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회사에 있었던 일들을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말도 마라. 발발이 무지개 다리 건너버리고 위에 있었던 선배 하나 뒤통수 깨져버리고 그 이후로도 좀 다친 사람들이 하나씩 있었으니까 이게 어떤 사건 사고가 아니고 그냥 혼자서 뭐 하다가 뭐 해서 빈 사람도 있었고, 야, 우리 회사에 뭐 마가 꼈다고, 내가 이런 데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제 노는데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잠깐만 있어봐라. 네 얘기를 종합해보면 말이야, 똘비야. 그 팀장님이라는 분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야, 네가 이렇게 사건 사고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하면은 팀장님이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하는데 팀장님은 한 번도 다친 적도 없고, 물론 다른 안 다친 사람도 있지만 팀장님이 이 말 들어보면 평상시에 조금 아이고 이놈은 안 되겠다 싶다 한 사람들이 주로 다쳤던 거 아니냐? 이 말대로랑 그런데? 그러더래요. 똘비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본인이 막상 그 조직 안에서 생활을 하니까 못 느꼈었는데 밖에 있는 제3자가 들으니까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그냥 내가 팀장님하고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나가는 거지. 아니야 인마, 되게 좋으신 분이야 하면서 얘기를 쭉 해줬더니 아니 그냥 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네가 말을 그렇게 놓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 친구가 오히려 뭐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그냥 술이나 먹어 하고 이제 술 먹고 저녁에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리가 있더래요. 그냥 민이라는 애가 문제가 아니고 굳이 따지고 들자면 쿠네? 팀장님이네? 팀장님이 찍은 애들만 다 이렇게 잘못됐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은연중에 찍은 애들. 그래가지고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 선배 몇 명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혹시 요 선배랑 우리 팀장이랑 혹시 약간 언쟁이라도 감정 상한 적 전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작게 트러블이 한 번씩 있었고 그랬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트러블이 없는 직장은 아니니까 내가 괜히 오버하는 건 아닐 테고 그래 뭐 별일 있겠냐, 팀장님이 그럴 뿐도 아니고 하는데 자꾸 뭔가 느낌이 쎄하더래요. 그냥 이게 사람이 뭔가를 깨달으면은 본능이 깨어난다고 이제 그렇게 전 전달 들었는데 괜히 팀장님 이제 옆자리에 본인이 앉아 있었는데 괜히 느낌이 쎄하고 팀장님 눈빛도 조금 이상해 보이고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지금 혼자서 상상 시나리오를 쓰면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좋은 거 많이 알려주신 팀장님을 내가 왜 이렇게 느끼지?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보면 볼수록 눈은 뱀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들더래요. 그냥 에이 설마 하는데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고가 하나 있대요. 저녁 늦은 시간에 여성분이 뺑소니를 당하면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참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왼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손톱이 없었대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그 동네에. 그쯤에 해가지고. 근데 팀장님이 범퍼가 교체된 걸 본 거예요. 근데 괜히 막 머릿속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니까 괜히 좀 멋있게 하더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팀장님이 다니던 공업사 본인도 다 아니까 거기가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팀장님 범퍼 혹시 얼마 전에 수리하셨냐고 몇 군데다 물어본 거예요. 본인도 아니까. 근데 수리를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한 군데서도 범퍼를 교환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범퍼를 어디서 갈았을까? 어디서 했지? 근데 범퍼를 조금 자동차에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범퍼를 뜯었다 붙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생각을 하다가 미친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 주택이었어요. 아, 거기 창고라면은 혼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다. 내가 오버하는 것 같아도 그냥 뭔가 재밌다? 이런 느낌도 같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무턱대고 가기보다는 그냥 팀장님 일정 있을 때 한번 쓱 갔다 와보자. 괜히 마주치면은 뻘쭘해지니까. 근데 아침에 팀장님이 이제 통화하는 걸 들은 거예요. 아, 예, 선생님. 아, 그럼 오후 2시에 썬팅샵에서 뵙는 걸로 하고 그때 차량인도 드릴게요. 제가 잘 준비해가지고. 예, 그럼 2시에 썬팅샵에서 뵐게요. 하고 끊더래요. 네. 그래서 아, 오늘은 출고 일정이 있으시구나 싶어가지고 2시에 맞춰서 그 팀장님 주택으로 향한 거예요. 똘비가 주택에 가가지고 오늘은 펜스를 넘은 거예요. 높지도 않고 펜스를 넘어가지고 통유리로 돼 있으니까 집안을 이렇게 보는데 커튼도 안 쳐져 있더래요. 여전히 사람 인기척은 없고 누가 이렇게 다녀왔다 갔다 흔적도 없고 크게 부모님은 여기 안 사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대요.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다. 구색은 갖춰놨대.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다. 그리고 옆에 창고를 봤더니 창고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더래요. 저 창고 안에 범퍼 이런 게 있나? 해서 창고를 이렇게 살짝 열어보려고 하는데 자물쇠 때문에 결국 안에가 보이진 않더래요. 창문도 아예 없는 창고였고 창고 크기는 좀 컸는데 근데 이러고 이렇게 딸랑딸랑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한 통 오더래요. 메시지가 한 통 와가지고 메시지를 확인을 하니까 뭐였냐면은 저희 영업사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차 썬팅샵 결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결제일 한 일주일 전쯤에 저번 달 거 얼마다고 정리를 해서 보내줘요. 그 문자였대요. 그 문자 받아보고 혹시나 하고 전화를 했대요. 난데 혹시 우리 팀장님 오늘 납차 지금 하고 계시지? 물어보니까 아니요, 팀장님 안 오셨는데요? 그러더래요. 아, 여기가 아닌가? 알았어요. 끊고 다른 썬팅샵에 전화를 했대요. 저 저번 달에 거기 돈 뭐 얼마 있죠? 아, 문자가 안 와서. 우리 팀장님 납차하고 계시죠? 안 오셨어요? 알았어요. 끊었대요. 보통 이 두 군데에서 다 작업을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사무실 여직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땡땡씨, 난데 오늘 팀장님 차 어저께 정도에 온 거 있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팀장님 차 온 거 없는데요? 그러더래요. 아, 그래? 하고 이제 전화를 이제 끊고 혼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었대요. 뭔가 쎄한 더러운 느낌. 근데 저 멀리서 팀장님 차가 산타페였대요. 그때 산타페 한 대가 싹 들어오는 게 보이더래요. 저 멀리서. 그래서 아, 이거 뭔가 되게 애매한 상황 발생했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주택 뒤편으로 이렇게 가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앞에 똘비 차가 세워져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단 뒤에 편 펜스로 그냥 넘어갔대요. 집 펜스 안쪽으로 안 들어온 것처럼 넘어가가지고 이렇게가 있는데 차 멈추는 소리 들리고 차 문 열리는 소리 들리고 탁 닫히는 소리 들리고 그러더니 조용하더니 갑자기 빵빵 클락션을 이렇게 누르더래요. 2번. 그러면서 똘비냐? 하고 외치더래요. 팀장님이. 어차피 차 있는 거 뽀록 났으니까. 그래서 뒤편에서 대답을 했대요. 팀장님이세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너 뒤에 논두렁에서 뭐하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니요, 팀장님. 그때 본 주택 여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근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넌 여기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인마?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아, 저 진짜 주택 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는 일로와, 차나 한잔 줄게. 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팀장님, 그냥 저 마침 일 있었어요. 가보려고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야, 차도 안 온 놈이 뭔 일이 있어. 요즘 계약도 없는 놈이 일로와, 차나 한잔 먹고 가라. 나 심심한데 잘 됐다. 집 좀 구경시켜줄게. 아침에 저 약속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야,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아주 바쁜데 다음에 좀 말씀 주면 안 되세요? 그랬더니 아, 이 싸가지 없는, 야, 할 얘기가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니까 들어와 보라 임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는데 오시더니
이렇게 막 어거지로 데리고 하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손 잡고 끌고 가시더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녹차를 타서 주시더래요. 탁 우려가지고 이렇게 옛날 우리 다과 하는 거 있잖아요. 멋있게 탁 해가지고 녹차 탁 해가지고 녹차를 이제 주는데 그냥 느낌이 쎄하니까 별로 먹기는 싫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할 것 같진 않았고 집 안은 되게 깔끔했대요. 마셔. 예. 녹차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실 말씀이 혹시 뭐요? 제가 바빠서요. 제가 팀장님 죄송해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게 아니고 요새 나도 영업이 좀 잘 안 되고 이직을 좀 생각해야 되나 싶고 머리 복잡해갖고 왔는데 마침 네가 있어서 온 김에 하소연이나 하고 얘기나 하고 그러려고 한다. 일단 들어라. 입만 살짝 대고 내려놓고 하는데 진짜로 이렇게 조금 가슴 아픈 얘기들 막 하시더래요. 본인이 뭐 이것 때문에 요즘 힘들었고 뭐 때문에 힘들었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를 뭐 여기서 뻑치기를 한다든가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다 싶어가지고 한 15, 20분 정도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면서 이제 녹차도 조금씩 마시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 이제 빨리 뜨고 싶으니까 20분, 30분쯤 됐을 때 네, 팀장님 저 좀 이제 가볼게요 하고 이제 일어났대요. 일어나가지고 가니까 팀장님이 이제 앉아서 가봐 똘비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팀장님 가보겠습니다 하고 현관문을 여는데 현관이 철문이었는데 현관문이 안 열리더래요. 팀장님 문이 안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더래요. 참선하듯이 눈 감고. 팀장님 문이 안 열리는데요? 그러니까는 대답이 없고 지금 창문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앞에가 통창이니까 봤더니 통창이지 열리는 창문은 아니었구나. 그때 보이더래요. 이게 여는 창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유리로만 통창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두꺼워가지고 어떻게 안 될 것 같거든요. 팀장님 저 가야 돼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를 하니까 팀장님이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얘기하시더래요. 팀장님 저 가야 된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시더래요. 팀장님 나 가야 된다고 요즘 열어주시라고 눈 감고 가만히 그냥 있더래요. 이제 본인이 나가려고 이제 막 줄 서시고 막 그 뒤에 부엌처럼 해놓은 데 갔는데 나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냥 그 현관문. 그 외에는 창문도 없어요. 이 집은. 팀장님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지러지라니 졸리더래요. 팀장님 팀장님 하면서 옆에 탁자 같은 걸 들어가 통창에 집어 던졌는데 통창이 안 깨지더래요. 팀장님 하는데 머리가 막 아프면서 되게 어지럽더래요. 그러면서 다리가 풀리면서 주저앉았대요. 팀장님 왜 그러세요? 팀장님 이거만 반복하니까 눈 감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냥 그러다가 언제 본인이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샌드위치 판을 창고 안에 들어가 있더래요. 본인이. 그리고 그 안에 모습을 처음 보게 됐는데 거기에 손톱, 머리카락 이런 거를 작은 병에 물인지 소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치 실험실에서 포르말린을 넣어놓은 거 그것처럼 그런 게 있고 일어나긴 했는데 이게 현실 감각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 본인을 의자에 앉혀놓고 뒤로 팔을 묶어놨는데 영화에서 본 것처럼 빡빡 묶어놓은 게 아니고 철사를 이용해갖고 양손의 엄지만 딱 묶어놨대요. 두 손의 엄지만 서로. 이렇게만 해도 사람이 못 움직이는 거야. 그걸 처음 알았대요. 열중샷 자세로 두 개의 엄지가 이제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팔이 앞으로 안 움직여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앞에 팀장님이 또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래요. 눈 뜨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팀장님 이게 뭐예요? 이거 다 뭐대요 팀장님? 그랬더니 조용히 팀장님이 이게 뭘로 보이니?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건 손톱이 아니고 뭐야 사람 손 끝마디 아니에요 팀장님? 이게 뭐예요 팀장님? 이 손가락이에요 뭐예요? 이건 왜 머리카락이고 왜 그러세요? 얘기를 하니까 팀장님이 왜 자꾸 너 관심 가져?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냥 전 순수한 마음에 그랬는데요. 그러니까는 야 네가 나 서프라이즈 준다고 올 때 내가 몰랐을까? 그러더래요.
아셨어요? 알았지 당연히 알았지. 네가 여기를 두 번째 오고 할 때 내가 몰랐을까? 그러더래요. 아셨어요? 다 알았지 나는. 그럼 오늘 네가 여기에 오게 된 게 우연일까? 그러더래요. 예? 내가 2시에 상담 있다고 그러면은 네가 올 것 같았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와 있네? 그러더래요.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팀장님이 날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한 적도 없고 그냥 내가 내 발로 그냥 여기 와 있던 거예요. 그냥. 그러긴 한데 그랬더니 아무리 조사해도 나올 게 없겠다. 그지? 너랑 나랑 통화한 것도 없고. 근데 팀장님 저한테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팀장님이 내가 뭐 너 어떻게 한다는 줄 알겠다. 그냥 재밌잖아.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재밌잖아. 그러더래요. 팀장님 장난이면 그만하시고 저 이제 좀 가볼게요. 충분히 저 많이 떨리고 무서워요 팀장님. 그러니까는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두꺼운 쇠 같은 거 자르는 벤치 큰 사이즈 있어요. 그걸 옆에서 이렇게 하나 갖고 오는데 그 위에가 조금 검붉은색으로 몇 번 잘랐던 흔적들이 있더래요. 그걸 보는데 저게 이제 다른 게 묻은 걸 수도 있겠지만 보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진짜. 팀장님 장난 그만하셔요. 저 갈게요 팀장님. 장난 좀 풀어주셔요. 그러니까는 가까이 오시더니 발가락에다 그걸 끼우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손가락이 아플까 반가락이 아플까 묻더래요. 그래서 아이 팀장님 장난 그만하세요 하니까는 팍 해서 눌러서 자르는 게 아니고 힘을 지그시 주면서 천천히 내리시더래요. 되게 아프더래요. 이제 팀장님 진짜 아파 잘리겠어 팀장님 소리를 지르니까 자 이쯤 하고 다시 열더니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또 그렇게 하시더래요. 자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꽉 눌러 피가 날 정도로 꽉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하시더니 앞에 오더니 다시 쭈글 앉아갖고 야 손가락이 아프디 발가락이 아프디 그러더래요. 팀장님 진짜 뭐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 갈게요. 그랬더니 못 가 내가 보내주면 못 가지. 네가 알아서 나가든가 못 가 막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은 발가락부터 시작을 할게 그러면서 오시더래요. 근데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구나 싶더래요. 왜냐면 본인 손하고 발에서 피가 나고 장난으로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손보다는 발이 움직이기가 좀 편했대요. 그래가지고 있는 힘껏 어차피 죽을 거 해보자 라는 심성으로 그냥 발길질을 하고 막 몸부림을 쳤대요. 살려줘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니까 그 팀장님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본인을 이렇게 바닥에다 딱 눕혀놓고 막 뭔 생각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이 반응을 예상했었지 그렇지 그러더래요. 살려줘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팀장님이 본인을 어떻게 하기 전에 뒤쪽에서 누구세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봤더니만은 한 남자 4명이 들어오고 있더래요. 이쪽 앞쪽으로. 근데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고 창고 문은 닫혀 있었고 창고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고 이제 문을 살짝 열었는데 보이는 게 4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똘비 입에다가 헝겊 같은 걸 막 몰아넣더니 살짝 문을 열고 예 무슨 일이세요 하고 팀장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입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똘비는 살아서 나갔어요. 거기서 손가락 발가락 잘린 거 없이. 그리고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죠. 당연히 바로 나가자마자. 근데 똘비가 본 상황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막 도망쳤을 것 같잖아요. 도망을 치긴 쳤는데 어떻게 쳤냐면은 그 병들 있죠. 그 병들을 큰 보자기 같은 데다가 싹 쓸어 담더니 차에 싣고 튀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끌어줘가지고 똘비가 나와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들이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1
1시간도 안 지났을 때 팀장이 다시 오더래요. 네. 제 발로. 경찰도 다 와 있고 한데. 그러니까 막 똘비가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네. 나 여기다 묶어놓고 이 사람들도 다 봤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찰서 가가지고 조사받고 이제 막 사건이 심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머리카락도 있었고요. 사람 손가락도 있었고요. 뭣도 있었고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그 팀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제가 제 후배인데 조금 놀래켜 주려고 장난을 좀 솔직히 세게 쳤다고. 세게 친 건 인정하는데 내가 죽일 의사는 없었고 죽일 거였으면 손가락 발가락 갖고 장난 안 치지 않냐고. 죽일 거였으면 머리를 때리든 배에 빵꾸를 내든 그렇게 죽이지 않았겠냐고. 그리고 지금 내 후배가 말한 거 그런 게 있었으면 현장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목격자들도 당신 뭐 쓸어서 나갔잖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요? 나는 그 순간이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일단은 자리를 떴다가 바로 들어왔는데 뭘 말씀하시는 거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목격자도 있고 당사자도 있고 하니까는 조사를 했는데 끝끝내 못 찾았대요. 그거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는 왕복 1시간 거리를 책정을 해보면은 거기가 도심도 아니고 막 허허벌판에 진짜 넓은데 못 찾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처벌을 받을까요? No. 오? 집행유예죠, 집행유예. 오. 처벌 안 받죠. 장난을 좀 세게 친 거예요. 상해를 입히긴 했는데 세게 쳤던 거고, 그리고 상당히 괜찮은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잘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넘겼는데 이게 사건이 이렇게 흐를 동안은 이분은 구치소에 계시잖아요. 팀장이란 분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색 같은 거 할 때까지도 구속 수사를 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똘비는 다리가 후두루를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무섭더래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적을 했대요. 똘비가. 그냥 대표한테 문자 한 통 남기고 회사 그만둔다고 문자 한 통 남기고 그만두고 잠적을 했는데 한 2달? 3달? 시간이 이제 흐르고 그 해당 도시에서 벗어나진 않고 그냥 조용히 집 앞에 슈퍼, 집 앞에 슈퍼 이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대요. 네. 그렇게만 살았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다른 친구들, 지인들 연락을 하고 지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데 자기 동료들 몇 명하고든 연락이 된 거예요. 한 3달 있다가. 네. 궁금하잖아요. 팀장 어떻게 됐나. 이민 가셨대요. 이민을 가셨대요. 이민을 가셨고 그리고 그 팀장님 책상에 네. 너한테 쓴 편지 봉투가 하나 있다고. 까서 봤는데 뭔 내용인지 난 잘 모르겠다고. 버리려다가 일단 한쪽에 놔뒀으니까 오라고 아마 대표님이 갖고 계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대표한테 전화를 했대요. 대표님 저 똘립니다. 그러니까 오냐 뭐 연락도 다 끊고 그러고 살았냐. 그래서 아시지 않냐고 이런저런 얘기가 집행유예 받아서 내가 사회생활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니까는 어디 카페에서 좀 보자. 너한테 편지 하나 남긴 거 있더라. 그러더래요. 그 대표님을 카페에서 만났대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 팀장 처리팀장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한참 전부터 이민 준비하고 있었다고. 이민 준비하고 있었고 너한테는 편지 남긴 건데 솔직히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는 보면 알 것 같아서 일단 안 버리고 놔뒀다. 네. 그래가지고 남긴 편지 봤더니 편지 내용은 되게 짤막하고 되게 간단했대요. 딱 한 문장으로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 내 사전에 실패란 없다. 반드시 다시 그날이 올 거다. 기다려라. 라는 내용의 편지였던 거예요. 그게. 어머, 소름 쫙 끼친다, 지금. 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모르잖아요. 그거를 뭔 말인지. 그래서 이제 대표랑 한참 얘기를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사실은 대표도 약간 낌새를 채고 있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전혀 확증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서 대표랑 둘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통동원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팀장이라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였다는 결론이 딱 도달을 했대요. 사이코패스인데 이 팀장이 대표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교회에 나가는 이유.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 이 대표랑 얘기했을 때 이런 대답을 했대요.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그랬더니 팀장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지은 죄가 참 많은데요. 신이 있다면은 벌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 주나 안 주나 보려고요. 헐.
교회를 나갔던 거는 그 이후였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들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대표는 그때는 다 흘려들은 거예요. 농담식으로 다 흘려들었던 말들인 거예요, 이게 팀장한테. 봉사활동은 또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나와서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은 다들 목적이 있고 심심하고 안 흐트러지고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놈들 그냥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것도 했던 거고, 똘비 같은 경우에도 이민 준비까지 다 끝내놓고 거의 이제 한국에서 일정을 마무리 지을 때쯤 마지막 피날레는 똘비였던 거고, 이렇게 딱 연관이 되더래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갔잖아요. 갔는데 이민을 갔다고 해서 한국을 못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람이 이게 잊고 살다가 문득 생각나고 잊고 살다가 문득 생각나고 미친대요, 평생. 근데 이분이 엄청 돈을 버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많은 돈을 버셨는데, 이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결혼 안 하셨고 지금 무조건 경호원 대동해서 다니세요. 한 명. 딱 전해 들은 바로는 집에 있을 때 보안 시스템 있잖아요. 집 바깥으로 나가면서부터는 꼭 경호원 한 명이 옆에 따라다녀요.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 인생을 한 명을 바꾼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근데 이 얘기를 이제 그분이 해주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는 없다. 내가 이 사람 사이코패스다 느끼는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닌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있어도 내가 절대로 몰라야 사이코패스래요. 그렇지. 그래서 내 주변엔 사이코패스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니, 있어. 있는데 네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 그게 정상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 저는 이제 선배한테 재밌게 들어가지고 전달을 해보는데, 이게 어떻게 매끄럽게 못된 것 같아가지고 좀 송구스럽습니다. 동네 꼬마 형님입니다, 역시. 아유, 야, 박수가 절로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박수가 절로 나와요. 와, 맞네. 왜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없나 했더니 우리가 모를 뿐이네. 알 수가 없네요. 알면은 그게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니까요. 나도 응? 사이코패스네. 그걸 알아보면. 응? 그렇잖아요. 같은 사이코패스만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사이코패스들이. 그죠. 치밀하고.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어디까지 도대체 설계해 두고 이 사람이 이민 가기 전에 움직였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니까 참 머리도 좋고 평상시에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어울렸던 것도 다 계획이었구나, 그렇더라고요. 예. 이제 심장 좀 뛰어라. 잠깐 멈춰 있었거든요. 몇 분 정도. 아유. 그래서 좀 아프네요. 예. 아유, 아무튼, 관찰이십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역시나 큰 교훈이 있었네요. 마지막에 잘 아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맞네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없는 이유, 딱 이 영상에,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 말에 다 나오네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들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국 범행을 하다가 들키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로 그 전에는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항상 사람을 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더 착하게 살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까지 뭐 전부 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몰라요. 이 사람이라는 게 가장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